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앞으로 시장에 돌아가는 주요 뉴스 관련된 것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요. 시장상의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 HBM 공급 엔비디아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성장성과 주가의 모습 이런 것들은 투자 전략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자, 그럼 향후에 MLCC 분야 성장하고 광학솔루션 분야 성장하고 내년도 당연히 FCBGA 부분도 성장할 것이면 틀림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년도에 핫 이슈가 뭐겠어요? 2차전지 관련돼서. 차세대 배터리는 어떤 것들로 진행이 될까라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충전 속도와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도입이 현실화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미리미리 알아두고 쌀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식에 대해서 늦어버리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신 한미 반도체 주가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5시에 자료 관련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것들이죠. 증권사는 계속해서 장기 목표가는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혼돈하시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그 머니케어 뉴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매수해도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 6만 6천 원, 7천 원, 6만 8천 원 요 사이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저희가 매수했던 그런 가격들은 큰 차이는 없긴 한데요. 지금 72,000원과 75,000원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에 제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올라간 후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이야기 드릴 때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120일 이동평균선 만날 때까지 계속 횡보하거나 박스권 개념으로 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구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도 있고요. 업사이드로 올라가기 전에 가기 위해서 나타나야 될 조건들이 뭐냐면 바로 메모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거나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간이 언제냐라고는 빠르면 4분기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대한 빠른 공급 시간이 늦어도 뭐 4분기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4분기든 1분기든 진행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다 개선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또 72,000원 또 찍고 75,000원 요 사이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매물이 출현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면 다시 조금 눌리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7만 원 언더 부분에서 다시 매수해주고 다시 공략해주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은 뭐 이런 것이잖아요. 어제 73,000원 정도 찍었을 때 저는 트레이딩을 좀 일부는 좀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저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사주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자, 트레이딩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 같다고 생각하시면 추석쯤 되면 아마 조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에서 그쯤 매수하 공략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75,000원 넘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4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까지는 85,000원에서 9만원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믿고 보는 주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트레이딩 할 때 중간에 약간 조정이 들어올 때 크게
쪼지 마셔라 라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들고 있어서 한 20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거래해야 한다. 글쎄,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길게 보고 가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낮은 구간 6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장기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도 1분기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5조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이미 3분기 때 2조 원 이상 찍어버리거든요. 4분기가 제가 알기로 4조 원 이상 찍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뭐 성장률이 뭐 50, 100 뭐 이런 식으로 찍고 갈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크게 매크로적으로 또 보면 내년도에 미국의 대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또 미국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경기 지표 조금씩 하강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내년도에 공장이 다 정설이 되고 나면 또 뭐 구직을 또 많이 또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인 광고도 많이 나올 거고 공장에 또 일할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절이 올 겁니다. 어쨌든 2024년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과정, 즉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뿐이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실 때 그런 부분으로 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으나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구간을 넘어가고 나면 한 12만 원까지는 쭉 가요. 사실은 왜 그 안엔 저항선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항 없는 초전도체 때문에 난리도 났지만 사실은 주가에서 저항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 주식만큼 달리기 쉬운 조건은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제가 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이래저래 뭐 업력이라든지 또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 그런 광학 솔루션 회사가 삼성전기 외에는 테슬라가 거래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스펙을 맞춰야 되잖아요. 관련돼서 MC넥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MC넥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222동 평균선 밑단으로 좀 잡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기도 13만 원대 들어가면 무조건 매수 잡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삼성전기 뭐 이렇고요. LG 로텍 같은 경우도 나름 향후에 전기차 분야에 대한 광학 솔루션 부분이 꽤 성장할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포트폴리오 세 개 중에 하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삼성전기에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본계약이 체결되는 구간들은 아마도 제가 볼땐 다음 달 정도쯤에 충분한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성장하고 광학솔루션 성장하고요. 또 FCBGA 자동차 분야 전장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2024년도가 도래해서 제가 11개월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주가적으로. 자,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최고 피크를 찍을 거다. 현대차의 1차 밴더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해서 성능 좋은 카메라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 모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 당연히 F량 매출이 존재합니다. 향후에 LG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전기차 시장에 공급될 카메라, 모듈 이런 쪽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 체크해 보셔가지고 실은 생각해보면 세 종목 다 지금 낮은 구간에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1달 남았고요. MC넥스 같은 경우 사실은 4분기까지 가시면 될 것 같고 LG이노텍도 일단 단기적으로 4분기까지 가시는 저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도 저는 유효하게 지속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가보시죠. MC넥스 같은 경우 지금 드디어 220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과물은 분명히 실적으로 귀결이 되겠죠. 물론 221 윗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거든. 직접 한 6개월 정도
그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던질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던져서 또 받아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시장 컨센서스는 삼성전기는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20, 한 6에서 8만 원 정도 찍혀 있고요. MC넥스는 12월까지 올 12월입니다. 4만 원 정도 타겟이 찍혀 있습니다. LG노텍은 사실은 높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32에서 34 정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많거나 혹은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저는 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기간 동안만큼 무조건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포스코 홀딩스든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양극재가 2차전지 배터리 전체 30%를 차지하는 아주 비중이 높은 것들인데 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 셀업체한테 공급하는 그 가격들이 낮춰져야 돼요. 근데 재고 물량은 쌓아 있을 거 아닙니까? 비싼 가격에 들어왔던 거. 가격이 5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국 의존도에 대한 원재료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선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요. 그건 뒷부분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재고 물량 소진하고 다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때쯤은 언제쯤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4분기 정도나 내년 1분기 정도쯤에선 재고 소진, 보통 재고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데 2차전지 분야는 제가 이걸 파악해 본 거는 한 3개월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기간 동안만큼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또 MSCI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와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도 맞긴 한데 거기다 악재가 하나 더 터진 거죠. 바로 수익성 악화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수익성 악화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생각해 보시면 바로 3분기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한 11월 빠르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늦으면 한 1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차트 분석상으로 보면은 121 이동 평균선 바로 윗단과 61 이동 평균선 한참 아랫부분 이 부분쯤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지금 60일 부근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눌려줘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좀 놀아주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전기, 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 이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어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또 맞고요. 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이 수급이 쏠려 나갈 거고요.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7만 2천 원, 7만 5천 원 정도 되면 또 거기서 나오는 많은 현금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볼 땐 뭐 패키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나름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곳들 이런 곳을 다시 한번 자금이 무빙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분야에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이야기 드리지만 당신은 포스코파야 아니면 에코프로파야 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파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튬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성장은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와중 속에서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철강 부분이 주력이긴 한데요. 2차전지 분야에서 상당히 호전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내년부터에 예를 들면 상당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쪽들이 성장성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재료를 갖다 생산하기 시작을 하는 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춰지겠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가격들의 큰 변동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을 갖다가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고 하고요. 또 한 2027년부터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공급도 상당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캐파를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 아마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해 봐야 되는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많이 잡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제가 굳이 거래한다 그러면 저는 포스코 시리즈로 쭉 해서 가는 것들이 좋겠다. 또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분야가 낮은 구간에서 또 윗단으로 또 쳐주는 구간도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이유 중엔 하나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 철강 부분이 안 좋을 이유는 없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좋을 땐 두 가지가 같이 달려주는 것이고 하나가 안 좋을 때는 한쪽이 좀 커버링을 좀 쳐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급 과잉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곳이 가장 파워풀하게 그런 구간들을 경쟁력 있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좀 봐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내년도에 핫 이슈가 바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일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죠. 양극재, 음극재 모두 예를 들면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서 뭐가 빨라지는 거냐 하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거의 10배 이상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들이고 또한 용량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겠죠. 그럼 뭐 완성차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사용 안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크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평균적으로는 뭐 500km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약 20% 업사이드로 올라간 700km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래서 그런지 좀 개인적으로 전기차 부분은 조금 좀 기다려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800km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좀 생겨가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리콘 음극재 하면 결국은 CNT 도전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실리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녀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생산하는 곳이 상당히 독점적이에요. 나노 신소재, 제이오 여기밖에 없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관련된 매출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내년도는 반도체 쪽도 좋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좋을 거고 2차 전지 쪽도 좋은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포커스 좀 잡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120일 이동평균선 이 수준에서 매수해주면 저는 괜찮다. 거기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220일 이동평균선 밑단으로 내려갈 이유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한 1년 보시고 내년 이맘때 정도 되겠죠. 사실 내년 이맘때는 같지는 않고요. 선반영하니까 사실 2분기 정도까지만 간다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보시고 가면 좋은 수익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눈으로 하나 본 거는 있죠. 여기 21만 원 찍어준 거. 이 부분은 그만큼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때가 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때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상용화 시켜가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좀 필요한데 또 이런 나노신 소재나 제이오는 공장을 증설하고 칼파를 증설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영업이익이나 수익도 크게 증가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녹십자 같은 경우 조금 더 별도의 소식이 좀 나와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단기 차익금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만기가 내년도 5월이라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것 때문에 예를 들면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일단 12월 좋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FDA 승인. 그것까지는 보시고 그것까지 딱 안 되면 무조건 던져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거 단기 차익금 저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사실 주식을 또 발행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유상이든 무상
유상이든 잘은 모르겠지만 유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죠. 자, 그러면 저 부분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해소가 잘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FDA 승인 이슈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그때까지만 기다려보고 12월까지 딱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면 바로 60자 부분은 주식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 괜찮았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전망 좋은 종목 리포트 및 분석, 주간 시황 정리 및 거시경제를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의 혜택은 커버링 종목 리뷰, 실전 투자 교육 영상, 질문에 대한 투자 의견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